오늘 이야기는 몸이 굳어가는 남편을 3년간 착실히 이용하다 고속도로 갓길에 버리고 떠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남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버린 자의 몰락과 버려진 자의 부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오후 11시 40분 46번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 겨울바람이 아스팔트 위를 가로질러 불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 위에 민준, 38세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진행성 근육 경직증, 척수에서 시작된 신경 손상이 서서히 온몸을 굳혀가는 병이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두 다리를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였고 혼자서는 앉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누군가 옆에 없으면 화장실도 밥도 이동도 불가능한 몸이었습니다. 그런 민준을 조수석에서 끌어내린 것은 그의 아내 서연 35세였습니다. 서연은 그날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이 마주쳐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트렁크에 가방을 하나씩 실었습니다. 민주는 물었습니다. 어디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타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민주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하는 그 마음이 3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갓길에 차가 섰습니다. 서연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요.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가드레일 앞에 세워놓고 손을 놓았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천천히 꺾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서연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민주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드레일을 두 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기댄 채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대형 트럭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그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비 통장이 이상해진 건 3년 전부터였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받은 영수증과 통장, 이체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차고겠거니 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부터 민주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모았습니다. 이체 내역 화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손이 굳어가는 몸으로 한 장 한 장 쌓아갔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그의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갓길, 전봇대 위 CCTV의 빨간 전멸등이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11시 55분 46번 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25톤 화물차 기사 상철 씨는 갓길에서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쓰러진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헤드라이트를 비추자 가드레일에 등을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상철 씨는 차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남자는 힘없이 고개를 들며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상철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민주는 저체온 상태로 한사랑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민준의 병상 옆에 박 형사가 앉았습니다. 누가 여기 버리고 간 겁니까?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뒤엉켰습니다. 말하면 다 끝난다. 결혼도, 치료 지원도, 그나마 남아있던 일상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도주한 건지, 아니면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건지, 그 설마가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혼자 나왔어요. 제 발로요. 박 형사가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갓길 CCTV에 차량 한 대가 정차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번호판도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 차 누구 겁니까? 민준의 손이 천천히 이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떨렸습니다. 근육 경직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은 주머니에서 접혀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십 장의 영수증 사진과 이체 내역 캡처본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3년치입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표정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사람은 이 순간에도 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서연 씨 연락처 알고 있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경기도 외곽 모텔방에서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 끝냈어. 이제 우리 시작하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가방을 풀고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벨, 두 번째 벨, 세 번째 벨. 서연은 귀찮은 듯 받았습니다. 배서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한사랑경찰서 박 형사입니다. 오늘 밤 46번 고속도로 갓길 사건과 관련해서 출석 요청드립니다. 서연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46번 고속도로 갓길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장애인 남편 고속도로 갓길에 버리고 간 아내. 2시간 만에 조회수 80만을 넘겼습니다. 방송사 아침 뉴스들이 일제히 해당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고 차량 번호판과 함께 운전자가 한빛병원 원무과 직원이라는 정보가 댓글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빛병원 대표 전화는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마비됐습니다. 예약 전화와 항해 전화가 뒤섞였고 이 원장은 오전 10시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인사팀을 통해 서연에게 해고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서연은 모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온라인에는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익명 제보자가 민준의 치료비 계좌 이체 내역 캡처본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치료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서연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민주는 병상 위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고 자신이 버려진 갓길의 영상이 재생되고 수십만 명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장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뉴스 앵커가 화면에 서연의 차 트렁크 내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사진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대형 여행 가방 2개, 그리고 새 아파트 전세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사흘 전이었고
보증금은 민준의 치료비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측은했고 무서웠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3년의 시간들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민준은 누나 지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동생아.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울지 마. 나 변호사 필요해. 끝까지 간다. 지영 씨는 울음을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바로 알아볼게. 사건 발생 사흘째 되던 날 지영 씨가 선임한 변호인단이 한사랑병원 302호에 모였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민준이 3년간 몰래 수집해온 치료비 이체 내역 사진들, 병원 수납 영수증, 원본들, 민준 명의 보험금이 서연 계좌로 이체된 기록, 그리고 박 형사가 확보한 갓길 CCTV 원본 영상까지. 변호인단 수석 박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와 민사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박 형사가 추가로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서연 씨가 도윤이라는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도윤 씨가 자발적으로 전부 제출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협조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연락을 끊자 자신도 공범으로 엮일까봐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메시지 캡처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이 도윤에게 보낸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 그 사람 오래 못 살아. 그때 되면 보험금도 나올 거야. 민주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준이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민준은 굳어가는 손을 천천히 움직여 고소장과 민사청구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은 서연 명의의 예금, 계좌 전액과 부동산 2건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이 3년간 치료비를 빼돌려 마련한 전세 보증금, 이름을 바꿔 넣어둔 적금, 비밀 계좌까지 전부 동결됐습니다. 서연은 그 통보를 모텔방에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도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열어둔 모든 탈출구가 하나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날 서연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들어온 서연의 얼굴은 사흘 만에 반쪽이 난 것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치료비 횡령 내역, 6기 CCTV 영상, 도윤이 제출한 메시지 전체 내용. 서연은 그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다 민준이가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몸도 못 쓰고 말도 줄어들고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웠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피해가 구체적이었으며 계획성이 뚜렷했습니다. 검찰은 유기죄, 장기 횡령죄, 신뢰관계를 이용한 재산 편취 3가지 혐의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민주는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마다 민주는 한사랑병원 302호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 원장이 제안한 신경재생 촉진 치료가 사흘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완치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손가락 일부의 기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후 2시 은정 간호선생님이 저녁 재활 식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어 혼자 국을 떠보려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도는 숟가락이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숟가락이 입에 닿았습니다. 은정 간호선생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민준 씨.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네 번째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가 면회를 왔습니다. 동생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오빠가 곁에 있을게. 끝까지. 민주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뺨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50일째 되던 날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배서연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애인 배우자 유기죄, 장기간에 걸친 치료비 횡령죄, 신뢰관계를 이용한 재산 편취. 이 모든 혐의는 단발적 충동이 아닌 치밀하고 반복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취약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판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바닥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사랑병원 옥상 정원에는 오후의 햇볕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휠체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원장이 허락한 첫 번째 기립 훈련 날이었습니다. 은정 간호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살짝 잡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두 발이 바닥에 닿은 채로 상체가 일어섰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옥상 스피커에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서연이 차 안에서 틀어놓은 채 갓길을 떠나던 그날 밤 차 안에 흐르던 그 멜로디와 같은 노래였습니다. 민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갓길 위에서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날 밤이 스쳐갔습니다. 살아달라고 달려온 상철 씨의 발소리가, 형사의 낮은 목소리가, 지영 씨의 울음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 고속도로 갓길이 오히려 나를 살렸습니다. 민준이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정 간호선생님은 못 들은 척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햇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버린 자는 철창 안에서 시간을 샜고 버려진 자는 옥상에서 두 발로 서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느리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3년을 참으며 증거를 모은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그 믿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